말대를 맞아서 흔들말 저금통도 유행을 타고 있고요. 저축 많이 하자라는 부분, 자산 증식 얘기도 좀 있고요. 또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혼자 나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도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새해 셋뜻 계획한 일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자산 증식에는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주식 승천과 함께 신명나게 투자를 2014년도 오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많이 아쉽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44.15포인트 급락 좀 아쉽습니다. 1967.19포인트로 급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3.71포인트, 내용은 아주 안 좋았었죠. 하지만 지수만 조금 하락 마감했는데요. 496.2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엔달러 시장에서 언급 많이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5.1원 급락 마감한 1050.3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황을 잠깐 짧게 보면 상당히 새해 첫날 개장일날 많이 위축됐을 텐데요. 그만큼 전략 필요합니다. 이제 첫걸음입니다. 제가 이런 용어 써도 될까요? 첫 끝발이 멍멍이 끝발이다 라는 표현했거든요. 차라리 매를 먼저 맞고 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 멘토분들하고 그런 얘기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우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봐야 될 시간인 것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러 가자.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 비중 각각 20%로 기본으로 포트에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0.28%, 오늘 방어를 하다가 살짝 밀렸고요. 이에 따라 대우조상이 0.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동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팜스토리가 4.72% 상승 마감을 하면서 4% 수익률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료 인상이 나왔었죠. 0.75% 상승 마감하면서 14.1%를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가 0.85% 상승 마감을 하면서 15.2%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메디톡스가 1% 상승 마감하면서 4.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예병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가 1.46% 상승 마감을 하면서 3.2%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5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아주 선방한 포트네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이라이콤이 삼성발에 대한 IT 부품주들 상당히 위축되었었는데요.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률을 많이 반납을 했지만요. 역시나 5종목 모두 다 플러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화케미칼 2.32% 하락 마감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0.31% 상승 마감을 하면서 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 3.38%, 정부정책 호재 부분이 또다시 나왔죠. 현재 25.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 25.9%로 2위를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CJ 15.2%로 3위를 기록하고요.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 14.1%,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바짝 추격하면서 5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63.4%로 2013년도 이후에 14년도 첫 개장일에서도 수익률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는 예비연금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역시 2013년도 이외 14년도에도 나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시장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하면서 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저보다 먼저 기다리셨던 멘토분들 찾아뵙겠는데요. 먼저 이상로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이상로 멘토는요. 언제든지 좀 밝고 자신감 넘치는 게 상당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가는 해 잘 보내셨고 오는 해 잘 맞이하셨습니까, 이상로 멘토? 네, 가는 해 잘 보냈고요. 일단 뜻한 바 시청자분들도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저도, 여러 가지, 올해는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때,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 저는 이번에 이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는 다시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행복하신가 봐요. 네. 요즘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예. 그만큼 행복하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미리 좀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 정재훈 멘토가 오늘 저희 주식승천 그동안 함께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어떻게 바라봤는지와 함께 마지막 방송에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첫 스타트였었습니다. 2014년도 첫 거래일이었는데 상당히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좀 조정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에 대한 폭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좀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여유롭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로 일단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투자자분들께 좀 직접적으로 좀 찾아뵙고자, 난 강연회라든가 아니면 공개 방송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는 말하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방송에 좀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장이 검은 그림자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술적으로 진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그동안 연말 부분에 대해서 위쪽으로 상승했었던 모습들 그것이 과연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단 오늘 수급적인 주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좀 나타났었죠. 특히 많이 매도를 했던 게 바로 경기 민감주, 전기전자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환율적인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크게 빠졌다라는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주인공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 번 더 지수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네. 하단 권역 그리고 중간 권역 그리고 상단 밴드 자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던 점이었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홀딩의 자세로 임하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이익 실현의 단계로 가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느 정도 박스권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눌림목 권역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2.2%씩이나 크게 내렸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갔다고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일이 첫 거래일이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또한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첫 거래일 날 원래 항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자체에서 오늘 거래 대금을 폭발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매물을 출회를 했구나라는 부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은 좀 더 매수를 하는 기조로 다가서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하단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196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에서는 무조건 하단 밴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을 하시고, 많이 빠지더라도 어차피 과매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좀 더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삼로기법으로 분석을 좀 해보았고요. 자, 결국 오늘 시장에 아쉬운 불을 지피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외국계 쪽의 삼성전자 레포트 4분기 실적 일단 예상 가이던스가 곧 발표를 임박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IT 부품주와 함께 삼성전자가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쪽 현대기아차도 동반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 종목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들의 상승세가 나와야지만 시장이 급 반등을 좀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첫 거래일 날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터졌습니다. 자동차도 터졌고요. 즉 환율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터졌었고요.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휴장일 때 중국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단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근데 나와봤자 일단 1980포인트 정도? 이 정도권역을 일단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저점은 이탈할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대 초반권역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진바닥권역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14년도 밴드를 저점권역에서는 약 1880포인트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로 매수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환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났다라는 면을 봤을 땐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약 지수는 저점은 약 1880포인트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1880포인트 자리대가 갭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8월 하순경에 형성했던 갭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리대는 한 번쯤은 메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고요. 정재훈 멘토는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좀 올라가긴 좀 어렵다.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한 정재훈 멘토가 지금 환율 시장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는 좀 신받다 부분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상로 멘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군부터 한 개씩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벽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오르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또다시 공시로 넣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 종목으로 지금 에버다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에버다임 자체가 하단 밴드가 지금 7,500원 선입니다. 이 7,500원 선 자체를 지금은 지키지 못하고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과감하게 일단 손절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7,500원 선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경기 순환주, 그만큼 기계업종 자체가 지금은 시장의 탄력성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좀 더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일 시장에서 좀 더 정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BS 콘텐츠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거의 오늘 2% 정도 빠졌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요.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자는 거죠. 경기 민감주, 지금 약간
좀 조정의 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경기 순환주 마찬가지로 조정, 쉬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미디어 관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짤막한 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내수라든지 소비 위주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겨냥을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만져주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도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지금은 이평선 자체를 누군가는 만져주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자, 주봉상에 만져주는 형국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월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누군가가 저점에서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월봉에서 나타나고, 주봉상에 보시면 지금 5일선을 똑같이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하락권력을 뒀고 15,000원까지 그리고 14,75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제가 봐야 될 거는 기간의 매수 패턴을 좀 더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외국인을 전적으로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군 지금 외국인이 좀 더 확실하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비중에 대한 확대 권력을 가지고 가시면,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수익률 관점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좀 더 해결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마무리해 보겠고요. 자, 정재원 멘토가 좀 아쉽지만 오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같이 멘토링 하신 분들은요, 주식승천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요, 잘 들으셔서 적으셔서 멘토링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재원 멘토의 포트폴리오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하림홀딩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수익이 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당까지 좀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필히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확인을 해 놓고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최근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80원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포트상의 손절가, 즉 익절가를 4,2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대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4,4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4,200원 정도 때까지는 바로 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원이 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도를 하기가 싫다라고 한다라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배당 수익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관련 섹터입니다. 내수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최근에 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재차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저항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크게 길게 좀 보게 된다라면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약 17,000원 정도대에서부터 12,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의심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와의 사업을 좀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까지 진출해 있고 미국과 중국 시장까지도 진출하거나 혹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꾸준하게 실적적인 성장을 지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와 함께 더불어서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17,000원짜리대를 박스권역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겁니다.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2만원 정도대까지는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실리콘웍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종목인데요. 손절가를 약 2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약 한 1.3% 정도만 더 밀리면 일단 손절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13년도 더 들어서면서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을 단 한 번도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큰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 큰 박스권역에서 점차적으로 좀 축소를 시켜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22,000원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즉, 한 21,500원 정도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해놓고 22,000원 이하권역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UHD 시장에 대한 수혜입니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들, LED 조명, 이쪽 부분에도 신규적으로 사업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이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23,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원 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빨라서 같이 대응하기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가 금방 올라오니까요, 같이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을 좀 드렸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 시장 추이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레포트들도 그에 상응하는 언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멘토 두 분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기술적 자료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환율 관련된 쪽으로 집중 포커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재원 멘토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들어볼까요? 네, 국내 경제 최대 리스크 떠오른 원화 환율이 청마해에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 달러화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환율 절상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국내 연구기관들이 2014년 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을 1,030원에서 1,074원 범위로 전망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와 엔화 강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N1 재정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가두리 박스권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정재원 멘토의 탑픽 종목은요? 예, 한국가스공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언급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둘 다 엄연히 색깔을 놓고 보면 내수 관련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인 것 같은데요. 업종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정재 멘토를 통해서 이 환율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중요한지부터 먼저 들으면서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N달러 부분들 혹은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N달러 환율이 100엔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리스크적인 요인을 좀 안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를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대안주적인 성격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약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내수 관련 섹터들 혹은 유틸리티 섹터들, 즉 지수 방어형 섹터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이 올해도 원화 강세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화 약세 부분들 어떻게 보면 120엔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추가적인 뭐 유동성 공급을 한다든가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요인들을 감안하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IT 쪽과 자동차 쪽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더한 부분들이죠. 어느 정도 IT 섹터 같은 경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지만 일단 자동차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 해지 부분들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수 관련 섹터라든가 아니면 작년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환율 시장 이제 와서 뒷북 때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미리 선취적으로 좀 잘 봐라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 와서 핑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에 반발하는 레포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 급락 부분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반발성의 레포트도 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장일이었는데 한쪽에서는 3,000포인트 간다라는 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또 그 참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꼭 한 번 더 되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율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일본이 잘 될 때는 우리나라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상황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요. 우리나라가 잘 될 때 일본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환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일본에 유리하게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105엔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2008년도에 일본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 엔화가 제가 환전을 할 때 보니까 870원인가 880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900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일본이 이런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했었고 그때도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안 좋았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의 이런 기조 자체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대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또 미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엔화 자체는 이렇게 양적완화 기조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지금 또다시 강세로 나타날 건데 왜 원화까지도 지금 강세로 나타나게 될까? 우리는 버냉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실망을 표출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기정사실화된 내용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인 축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이런 원화 강세의 기조 자체도 단계적으로 약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달러화가 강세로 진행될 때까지는 단계적인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원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당분간은 이런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가 뚜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에서 끝없는 추락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적인 매력 포인트를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바로 대상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대상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비 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옥수수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대상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분당이 매출의 60%를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전분당의 주 원료가 바로 옥수수라는 거죠. 옥수수의 가격 추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국제 옥수수 가격 추이인데요. 꾸준히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머징 시장, 그만큼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거고,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같은 경우에 그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런 가져가야 될까 하거든요. 그런 관점은 제가 좀 더 반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옥수수의 가격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가상에 긍정적으로밖에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자체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크게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내수주가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수익률을 좀 더 짧게 잡으시고 전략을 좀 더 가다듬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지금 이평선들의 이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만져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수급 자체는 지금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대상이라는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4만원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4만원대까지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거기 가격 자체를 뚫지 못한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이 시장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상로 멘토의 그 환율 시장에 대한 자신의 색깔, 그리고 자신의 시황관을 좀 들어보면서요. 탑픽 종목이었던 대상 부분도 곡물가 부분에 대한 안정성,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정재훈 멘토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를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가스공사, 이 가스요금도 아마도 인상이 되는 그런 기사가 좀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 신규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의 7만원대까지 상승을 놓고 난 이후에 6만 7천원 정도 때까지 현재 오늘 같은 경우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당장 따라 들어가면 아마도 물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는 타이밍 때 약 한 6만 3천원 정도 대에서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좀 여유있게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2014년도에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과 함께 이제 환율 시장 얘기도 좀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오늘 일단 시장에서의 분명히 하락의 근거는 찾아야겠죠. 그 부분은 상당히 집중 조명이 좀 되었었고요. 하루 이틀 빠진 부분은 좀 아니겠죠. 엔달러 추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원달러 추이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이런 영향 속에서 IT,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최근에 이 환율 영향과 예전의 확률 데이터를 봐보면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반발 레포트들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나섰습니다. 또한 외국계 쪽에서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체감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매크로적인 지표를 보면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거기서 N달러 그리고 원달러 또한 원엔 부분의 추이도 보면 이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언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였거든요.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 이 출해되고 있는 강도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작년에도 우리가 뱅가드 물량 이후에 하반기에 잘 갈 수 있었는데 N달러 부분에 대해서 엔저 현상이죠. 아베노믹스라는 신종어를 좀 탄생을 시켰고요. 이게 또 2014년도도 계속 발목을 잡을까요? 이상면도. 아베노믹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뱅가드발 매물이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낱,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지금 상태로 한번 본다면 항상 꾸준히 모든 전문가들이 와서 그리고 타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엔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은 그리고 그만큼 경기민감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70%가 심리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오늘의 이런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걱정거리 자체는 연말에는 반드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다만 급하게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의 바닥을 예단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별주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의 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는 이에 분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환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 핑계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치고 덮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일단 엔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분기 내내는 좀 따라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환율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약 한 10% 정도 어느 정도는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해서 뚜렷하게 뚜렷하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지표가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2년차에 접어들면서 포인트로 좀 잡은 부분들이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내수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이런저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하락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1분기 정도 때까지는 아마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 함께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이 반발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두 분 모두 다 결국 이 환율 시장의 추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장의 핑계, 그러니까 원인을 좀 찾는 하나의 1차 수단일 뿐이지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두 분 모두 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 환율 시장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 저도 요거는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 얘기는 제 의견은 좀 사담으로 좀 놔두고요. 두 분의 내용 다시 한번 환율 시장의 이 신바타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바타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브레이크가 없죠.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요, 원자재 가격도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 내수 섹터 중에서 음식료 쪽
대상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좀 해주셨고요. 정전 멘토 역시 핑계다라는 얘기와 함께 환율 리스크 회피한 종목으로 구성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환율에 대한 영향력을 피해갈 수 있는 쪽으로 보자라는 부분과 함께 유틸리티 역시 내수 섹터겠고요. 한국가스공사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가스료 인상 부분과 함께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주식 승천,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과 함께 꾸려가는 내일의 승천주인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승천주로 어떤 멘토가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겁니다. 정재훈 멘토의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장 승천주로는 이상로 멘토의 종목만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로 진양홀딩스 지주사 성격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진양홀딩스 상당히 많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알려지지 않는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중견기업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네요. 네? 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들고 왔던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양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제2의 하립홀딩스를 노리는 그런 진양홀딩스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진양 하립홀딩스 아니면 일진홀딩스 AK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만큼 지주회사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양홀딩스 숨겨진 가치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현재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 가치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한번 매겨본다면 적정 주가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나눠줬던 그 계산기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본다면 지금 PR 밴드 6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 그리고 홀딩스라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보수적인 평가를 시장에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보수적인 평가로 7배에서 8배를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도 추가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주사기 때문에 안에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같이 한번 계열사들을 보시면요. 자회사를 한번 같이 보면 진양산업이 있겠고요. 진양폴리우레탄, 그리고 진양폼테크, 진양화학, 한림인텍, 셀인텍, 진양물산, 그리고 진양AMC, 진양개발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레탄 관련 같은 경우 그리고 상재류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화학 업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자동차 업종과도 관련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조금 더 유명한 기업을 뽑는다면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지금은 내장재를 어느 정도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내장재, 매트릭스 폼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폼 자체를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양홀딩스는 연결 실적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잡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좀 더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런 메모리 폼이라든지 분야를 한번 같이 본다면 메이드 인 차이나 바로 값싼 중국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품질 자체는 중국산과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싼 것은 싼 값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양홀딩스 1년, 2년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기업도 아니고 꾸준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김대명 씨가 말을 분명히 했었죠. 중견기업을 알고 있다. 맞습니다.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업의 역사,
히스토리 그런 부분도 함께 보면서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은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룹이라고 해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최대 주주도 좀 다른 연결고리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KPX 그룹하고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미처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진양홀딩스가 지금 실적이 좋았던 거는 확실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봤는데요. 다시 이제 차트를 통해서요.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은 항상 월봉을 많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현재 관점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에 어느 정도 매물권역에 접근한 그런 차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곧장 나타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과정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대신 지금 실적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회사 가치가 변했다는 거죠. 회사 가치가 변했을 때는 주가상의 박스권 돌파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월봉상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그냥 허투루 들어왔던 부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고, 일봉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삼로기법이죠. 삼로기법을 담아서 가격적인 밴드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밴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단 밴드 자체는 2,060원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간 밴드는 바로 11,970원입니다. 1,970원대. 그리고 하단 밴드 자체는 1,850원 이 권역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어놓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본다면 중간 밴드에서 꾸준한 지지가 나왔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의 지지가 나왔냐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지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지지 과정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하단에서는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되는 현상이 꾸준히 나타났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 지지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중간 밴드보다는 또다시 하단 밴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아졌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바 지금 이 자리는 필연적인 자리입니다.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최소적인 목표가를 잡더라도 1970원 밴드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840원 매수가 밴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060원까지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상멘트가 뭐 공부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조금 제가 급작스럽게 질문을 해가지고 좀 당황하셨던 거 멘트가 좀 그렇게 내용 좀 더 아시면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진양그룹 자체가 중간지주사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태가 되고 있는 최대 주주가 KPX라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명에다가 영문으로 KPX를 치시면 여러 가지 그 상장사들이 좀 나옵니다. 그쪽에 대한 중간 자회사의 이 종속법인 쪽으로 지주사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태적이다 보니까 모회사 자체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색깔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KPX 그룹 자체가. 그 관점에서 이제 진양그룹 자체도 가격적인 매력과 자체의 실적이 좀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등치를 가져가는 게 꼭 그 최대 주주의 흐름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진양그룹이 좀 숨어있는 그런 중간지주사 역할 때문에 색깔이 꼭 KPX를 좀 봐야 확인을 해봐야지만 저희가 그 주가 추이를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정재훈 멘토가 뭐 이 진양홀딩스, 진양그룹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양홀딩스가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840원에 매수하시려는 이유가 네. 일단은 너무 지금 한 4% 가까이는 빠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굳이 오늘 가지고 나올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군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네, 이 뭔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원래 이제 한마디로 하면요, 여러분들 우레탄이라는 소재를 좀 잘 알고 계시죠? 그쪽에 대한 집중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진양그룹입니다. 그 관점에 대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인정하고 실적에 대한 가시권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요, 역시 이상로 멘토가 얘기했던 삼로기법 쪽에서 눌림목에서 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치기 전에요, 오늘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뭔가 이 브레이크가 걸릴 듯 하다가 계속해서 내려왔었거든요. 네, 이상로 멘토 정재훈 멘토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조금 진통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발 전진, 두 발 전진을 가기 위해서 한 발 후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연금 멘토가요, 바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바로 끝나자마자 10시부터 예각의 스마트 증권 강의라는 주제로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거든요.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샘플러스를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월 4일 오후 2시에 9호선 색강역이 좀 가깝습니다. 여의도역보다는요.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제가 오후 2시부터 2014년도 증시 대전망을 합니다. 업종들 모두 다 한번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오후 2시니까요.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며 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2014년 대해부 한번 해보시죠. 네, 2014년도 가보년 청마해에 저희가 첫 준비한 주식승천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이상로 멘토와 함께 알차게 좀 꾸며봤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